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죠. 올해도 어김없이 제56회 포럼이 열렸는데요.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희망차게 대화를 외쳤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2026년 다보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협은 뭐였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2026년 포럼의 공식 주제가 바로 대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정말 시끄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같이 좀 협력해 보자, 이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희망적인 주제 뒤에 숨겨진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대화라는 이 희망적인 주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포럼에 참석한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바로 갈등이었습니다. 무려 18%가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대립을 꼽은 거죠. 대화를 하자고 모였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갈등이라니. 바로 이 모순, 이 간극이 2026년 다보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대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분열을 향하고 있었던 2026년 다보스의 그 모순적인 분위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꾸 지경학적 대립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를 무기처럼 쓰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확 올리거나 특정 기술을 수출 못하게 막는 식으로 경제적인 수단을 써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경제랑 안보가 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경학적 갈등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보스 전체를 정말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다보스에서 AI에 대해 이야기한 리더들 중에 무려 90%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85%는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고 봤고요. 75%는 당장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그에 못지않은 불안감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AI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어떤 위험을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말이 다보스의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AI는 분명 엄청난 기회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건 인간이랑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다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소셜미디어가 아무런 규제 없이 확 퍼지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혼란들 있잖아요. AI 시대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규제 논의와는 완전히 별개로 AI를 향한 투자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025년 단 한 해에만 AI 관련 투자액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52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AI가 가진 경제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 정부가 크게 4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대응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4가지 축이 뭐냐면요. 바로 외교안보, 통상경제, 기술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큰 톱니바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종합 생존 전략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교 안보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균형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줄타기를 잘 해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즉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통상 경제 분야입니다. 요즘 공급망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또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다 같이 무역하는 시스템을 다시 설리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을 계속 뚫고 머크나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우리나라로 끌어오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기술과 인재 전략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AI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정말 돋보이거든요. 전 세계가 AI 규제 필요하긴 한데 하면서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실행 방안을 딱 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 행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인공지능 기본법입니다. 이게 무려 2026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요. 다보스 현장에서도 AI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법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AI 기술은 팍팍 밀어주되 동시에 투명성이나 책임성 같은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확실히 마련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죠. 우리 정부가 2026년을 탄소 중립 실행의 해, 즉 원년으로 딱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그냥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K 녹색전환이라는 전략으로 스타트를 끊고요. 이걸 바탕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짭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4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쭉 이행하겠다는 아주 체계적인 구상인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전략들을 쭉 종합해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우리 한국이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목표는 바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미들 파워, 즉 영향력 있는 중견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 분열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과연 다보스에서 외쳤던 그 대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모두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교, 경제, 기술, 그리고 환경, 이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핵심적인 중견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